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내 명문대학의 입학 허가율이 올해 여전히 좁은 문을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대량 감원 태풍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 GPT 등 AI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경고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주 한인 260만 명을 비롯한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서울 광화문에 지원센터를 둔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든지 재외동포들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200개 나라에 사는 한민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5일 인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개청과 출범식을 갖고 새 시대, 새 재외동포 정책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개청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제1동포와 고려인,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동포들을 더욱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현판식과 기념식에서 큰 북을 3번 두드린 것으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들의 수요를 감안해 동포정책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지원과 권익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문턱이 낮은 재외동포청이 되도록 조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 송도의 본청에서 15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서울 광화문 지원센터에서는 25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양한 교류, 지원 사업을 펼치고 각종 민원 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은 초인류 도시를 향한 인천의 꿈이 재외동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기관인 웰컴센터를 설립하고 재외동포 주거단지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동포 대표자들은 온라인 출범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원스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린다 한 글로벌 한인연대 회장, 박춘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 마크장 주 하원의원, 문일용 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로사박 미주 한인재단 워싱턴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내 명문대학들의 입학 허가율이 올해 3에서 4%로 여전히 좁은 문을 기록했으나 대부분 지난해보다는 나아지며 앞으로 6에서 7%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자들과 등록자, 유학생들이 모두 줄어들고 있어 명문대 입학문도 다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아이비리그 8개 대학과 그에 준하는 명문대학들에선 3에서 4%의 합격률로 극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올해 입학 허가율을 보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 3.4%로 가장 좁았으나 전년의 3.2%보다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도 지난해 3.7%에서 올해는 3.9%로 개선됐습니다. 입학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은 4%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펜의 입학 허가율은 올해 4.1%로 전년의 4.4%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반면 예일대는 지난해 4.5%에서 올해는 4.35%로 더 좁아졌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5%로 거의 비슷했으며 다트머스 대학은 지난해 6.4%에서 올해는 6.2%로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입학 허가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코넬 대학은 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버금가는 명문대학들을 보면 MIT가 올해 4.7%로 전년의 4%보다 약간 올라갔으며 시카고 대학은 5%, 듀크 대학은 6%로 지난해보다 소폭 좁아졌습니다. 뉴욕 대학은 8%로 전년의 12.5%보다 크게 어려워져 경쟁이 치열해졌고 조지타운 대는 13%로 전년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아이비리그와 그에 맞먹는 명문대학들의 입학 허가율이 올해도 3에서 4%, 많아야 6%로 치열한 경쟁 끝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크게 변할 것으로 CNBC는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을 거치며 대학에 곧바로 지원하는 고졸자들의 비율이 68%에서 62%로 떨어진 데다가 대학 등록 학생들이 240만 명이나 적은 수준이고 유학생들도 급감해 대입 경쟁률도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CNBC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에서 4%의 명문대 입학 허가율은 머지않아 6에서 7%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CNBC는 예상했습니다. 이에 비해 주립대학에서 탑3에 들은 UVA, 버지니아 대학의 올해 입학 허가율은 거주민의 경우 26.86%로 전년의 27.58%보다 약간 좁아졌습니다. 타주 또는 유학생들의 경우 올해 12.35%로 지난해 15.21%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올해 입학 허가율은 32%로 전년의 33.8%보다 좁아졌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고 다시 열기까지 내고 있지만 대량 감원 태풍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에서는 41만 7,500명을 해고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선 한 달의 일자리 증가폭이 2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다시 늘어나며 열기를 내고 있으나 대량 감원 태풍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은 41만 7,500명의 해고를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만여 명에 비해 4배나 급증한 겁니다. 월별로는 1월에 10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월에 7만 8천 명, 3월에 9만 명, 4월에 6만 7천 명, 5월에 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량 감원을 주도하고 있는 테크 업종에서 5개월 동안 13만 7천 명을 감원해 전년도 4,500명보다 30배나 폭증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5개월간 18만 명이나 해고해 전년도 5,400명보다 30배 이상 급증시켰습니다. 소매 업종에서는 5개월간 4만 5천 명을 감원해 전년에 4,300여 명보다 10배 많이 줄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3만 3천 명을 줄여 전년에 1만 8천여 명보다 81% 감원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2만 7천 명을 해고해 전년에 9,300명보다 3배 더 줄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5개월 동안 15만 명 이상 감원했으며 뉴욕에서 5만 2천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텍사스와 서부 워싱턴주, 미시건에서 각 2만 6천 명씩 감원됐습니다. 미네소타 1만 2천 명, 일리노이 1만 1,500명, 아칸소 1만 명씩 해고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8,800명, 매사추세츠와 오하이오 각 8,000명, 펜실베니아 7,500명, 플로리다 6,000명을 줄였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선 메릴랜드 3,800명, DC 1,660명, 버지니아 1,580명을 감원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들의 대량 감원 태풍이 올 들어 매달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열기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5월의 미국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라갔으나 일자리 증가는 33만 9천 개로 전달보다 4만 5천 개나 더 늘어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 GPT 등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경고령이 발령됐습니다. 민간 기업의 해고와 채용을 추적하고 있는 챌린저 그레이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챗 GPT 등 인공지능 때문에 3,900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 검색 엔진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공포가 생겨났는데 이미 시작됐다는 적색 경보가 나왔습니다. AI가 언제부터 어느 직종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해고와 채용을 추적하고 있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5월 한 달 동안 8만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0% 늘어난 것이고 전년보다는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량 감원 태풍에서 5월 한 달 동안 AI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3,9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8만 명 해고에서 5%에 불과하지만 해고 사유별로는 7번째 많은 것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챗 GPT를 비롯한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 때문에 인간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등장한 챗 GPT가 널리 사용되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 카피라이터, 행정서기 직원들이 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챗 GPT를 사용하기 시작한 회사에서는 광고 카피라이터를 해고하고 AI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광고 문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너 명의 직원들 가운데 두세 명을 내보내고 표절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자 한 명만을 남겨두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5월에 TV 연예작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AI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체 사람들의 일자리 가운데 20%나 되는 5억 개의 일자리가 AI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의해 대체돼 사라질 것으로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생겨나 전반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기보다는 유망 직종의 일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인공지능 기반 시장의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로 팽창하며 영어를 주로 구사하고 테크 업종에서 인공지능 설계와 운용하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인력난을 겪게 되며 10만 달러 내지 30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정면 대치하는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면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법안은 대통령이 필요시 국가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가로막을 수 있게 견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의 최종 승인과 서명 발효로 이른바 엑스데이트인 6월 5일 이틀 전에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끝내자마자 그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 투쟁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한 전면 개선안이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상하원에서 가결한 재정책임법안을 서명 발효시켜 국가부도 위기를 공식으로 끝냈습니다. 이번 합의로 워싱턴 정치권은 내년 선거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앞으로 2년간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잡고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투쟁을 피하게 됐으나 아예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주 반복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의 국가 부도를 볼모로 잡은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투쟁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는 법안들이 민주당 중진 상하원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대통령이 필요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 정부 차입과 정부 지출을 계속함으로써 국가 부도 위험을 아예 없애도록 합니다. 동시에 연방의회는 불승인하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게 해서 행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2,500억 달러 단위로 대통령은 의회에 어떤 내용과 이유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승인받으면 새로운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전면 개선되면 미국이 차입들은 지출을 할 수 없어 국가 디폴트되는 위험에 아예 빠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투쟁도 완전 사라지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지낸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하원예산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브랜든 보일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들을 상하원에 상정해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다수는 민주당 측의 무분별한 정부 예산을 막을 유일한 지렛대는 국가 부채 한도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면 개선 또는 새로운 절차의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도파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국가 부채 한도는 그대로 두고 국가 부도 위험과 비정상적인 정치 투쟁만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곧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